첨단 전략 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차 민관합동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한 달여 만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이 3대 항목에 대한 대략적인 큰 그림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잡아나갈지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 그리고 전폭적인 이 지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 같은 경우 보시면 과거 정부들과의 차별점을 볼 수 있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들을 보면 선언이나 MOU에 그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청와대는 기분만 내고 실무진들한테 업무를 방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부지, 전력, 용수, 공급망까지 하나하나 청와대와 총리가 함께 챙기는 것을 보시면 이재명식 행정의 차별점이 보인다. 즉 속도와 효능감 그리고 디테일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인허가나 토지 수용 같은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마련인데요. 이 부분들이야말로 사실 행정 주체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뭐 부지부터 전력, 용소를 챙기는 것 자체가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메가특구를 정한 후에는 이제 규제도 좀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좀 집중하기 위해 이제 메가특구 특별법이 좀 논의 중인데요. 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첨단 산업의 주 52시간제 이제 예외 적용이 논점입니다. 주 후보자의 좀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부가 입법되기 위해서 지원을 어떻게 또 해줘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게 산업부와 노동부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로펌을 운영하다 보니까 52시간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업주가 지정을 했을 때 뭐 여기에 대해서 해직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반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52시간을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하이닉스나 메가특별법에 따라서 가는 대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높은 보상을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쟁점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넓은 복지를 하다 보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메가특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적 승부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동계 쪽에서도 물론 뭐 사회적 약자나 여기에 대해서 급주에게 뭐 저항할 수 없거나 다른 대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고소득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이런 걸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경쟁력을 좀 확보하는데 법률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정부만의 그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당정청이 함께 되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